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전신질환에 따른 신경계 이상 소견과 그에 따른 임상 접근법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전신질환이 신경계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과 초기 검사부터 치료, 모니터링까지 임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전신질환과 신경계 증상의 문제는 흔히 임상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접근 방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고혈압, 저산소증, 내분비 및 전해질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이 신경학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점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를 반영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곧바로 전신질환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빠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접근을 통해 환자 예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전신질환과 신경계 증상의 기본 개념 및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질환에 의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주로 대뇌피질이나 말초신경계에서 시작되지만 백질, 뇌간 혹은 소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산소 상태는 동맥, 혈액 산소 분압이 감소하거나 뇌연료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데 평균 동맥압이 50mmHg 이하로 떨어지면 자가 조절 메커니즘이 무너져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혈압, 산소 포화도 등 수치를 정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산소증은 호흡부전, 심장질환 또는 출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신속히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분비 및 대사 이상 역시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성뇌증, 즉 H의 경우 푸토스텐지 션샤프트나 마이크로 혈관 이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임상적으로는 식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20mcm/리터 이상이면 또렷한 임상 소견이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내분비 질환 외에도 고혈압과 같은 혈압 변화 역시 중요한데요. 빠르게 상승하는 고혈압은 뇌이자가 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내부종, 경련, 심지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170mmHg 이상일 때 이러한 신경학적 부작용이 두드러집니다. 맞습니다. 고혈압이 급격하게 발생하면 뇌혈관의 하이퍼플라스틱 및 미세혈관 변화가 동반되어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170mmHg 이상의 혈압에서 뇌의 이상 소견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내분비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혈염증은 근육세포의 막 전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일반적인 근력 저하와 경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이상 역시 주목할 점입니다. 저하갑상선은 말초신경의 전도 속도를 감소시키며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청력 검사나 뇌파에서 비정상 속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평가가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단적 접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초기 평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진단 접근은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병력 청취와 전신 신체 검진 후 CBC, 화학 패널, 그리고 혈압 측정과 같은 기본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POC, MRI, CSF 분석, 배어 혹은 EEG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뇌와 말초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비침습적 검사로 가능한 원인을 배제한 후 정밀 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적 딜레마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저산소증과 고혈압 모두에서 내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 두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치료 전략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 EMG나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말초신경계의 상태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임상 핵심 포인트는 체계적 평가와 수치에 기반한 접근법입니다. 평균 동맥압 50mmHg 이하나 전해질 불균형 등 세밀한 수치를 통해 감별 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러한 과정 중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나 유머러스한 상황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한번 아주 심각한 저산소종 환자에서 혈압이 급락하자 이제 뇌가 수영장인가? 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유머 덕분에 팀 내 분위기도 한층 가벼워졌고 결국 빠른 진단과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환자의 혈압 수치가 마치 춤추는 수자처럼 변하면서 긴장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임상에서 이런 유머러스한 순간들은 팀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다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집니다. 그럼 이제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치료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나요? 치료적 접근은 우선 1차 치료 옵션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저산소성 뇌손상의 경우 산소 공급과 혈압 유지가 최우선이며 간성대증에서는 암모니아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모니아 수치가 120mcmol 이상이면 즉각적인 치료 개입이 요구되며 간 기능 보조 치료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약물 선택 시 용량, 투여 경로, 그리고 투여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마다 상태와 병력이 다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 시에도 2% 도졸라미데나 0.5% 티무를, 말레아테 등의 약물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용량을 조절하는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비약물적 중지, 예를 들어 충분한 산소 공급, 체온 및 체액, 전해질 불균형의 점진적 보정 등도 치료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치료 계획은 한 잡을 맞춤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모니터링은 초기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압, 전해질 수치, 그리고 임상 증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전하트림 혈증의 경우 과도하게 급격한 교정보다는 점진적인 교정이 필요하여 MRI로 뇌의 상태를 확인하며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꾸준한 수치 관찰과 환자 상태의 세밀한 기록이 예후 개선의 핵심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이 치료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검사 수치와 예후 지표,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함께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합니다. 보호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치료 만족도와 실제 임상 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복잡한 신경학적 증상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와 영상 검사 소견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접근법도 달라지는데요. 교수님, 복합 사례에서의 맞춤형 접근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합 사례에서는 여러 전신 질환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각 분야 전문의와의 협력,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그리고 단계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하나의 변수만 간과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복합 사례에서는 초기 검사에서 확인한 수치와 환자 반응을 종합하여 단계별 치료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비용 효율성과 예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신경학적 이상과 관련된 바이오마커 개발 및 미세 주정된 치료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발전은 임상에서 환자 관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며 치료 전략을 보완하는 노력은 언제나 도전적이지만 점차적으로 실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매우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임상 핵심 포인트는 체계적인 초기 평가, 정밀한 수치 기반의 모니터링, 약물 및 비약물 치료의 균형, 그리고 보호사와의 효과적인 소통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환자 결과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신질환에 따른 신경계 이상 소견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신질환이 신경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중심으로 저산소증,
구혈압, 내분비 및 전해질 이상과 같은 주요 인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초기 평가와 단계별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빠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진행하며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 관리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논의가 여러분의 임상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